예,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하루에만 시신 3구가 수습됐습니다. 이틀째 시신 5구를 수습한 겁니다. 한편 헝가리 측은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체 인양 시도를 할 목표로 오늘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진춘택 해군 해나구조대 상임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 평론가님. 네. 현재 시간으로 어제죠. 하루만 시신 3구가 수습됐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2분에 대한 어떤 신원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네. 한 분은 지금 신원 확인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새 5구의 시신이 일단 수습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열심히 지금 헝가리 그리고 우리 대형댐 삼수부들이 네. 삼수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 보여요. 네네. 일단은 그래도 이 우리 측에 이 신속 대응팀, 이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2가지의 변수가 사실은 맞닿았죠. 아무래도 수색 의지가 자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실종자 한 분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2번째는 이제 그동안은 기상이 문제였는데 예. 기상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중 수색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게 거리를 보면요, 워낙 넓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이 130km 예. 떨어진 하르타 지역. 그 다음에는 또 의외로 선체 인근에서 예. 여성 한 분이 수습됐고요. 그 다음에 55km 지점에서 남성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선체에 끼어 있는 상태로 한 분. 그리고 가장 마지막 5번째가 20대 남성인데 50km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헬기 수색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결국은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아, 역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전방위에 걸쳐져 있다. 하지만 이 아마 잠시 후에 저는 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지만 선체 내에 다수의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예. 그래서 우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선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거고 지금 헝가리 당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이제 이 문제로 해서 예. 엄금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이제 조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인양을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 그래도 하루 이틀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상체 주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틀 연속으로. 네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체 주변에 대한 수색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칙은 이게 처음부터 유속이 없었다면은 네. 선체 주위를 먼저 수색을 하고 선내에 진입하는데 지금까지 유속 때문에 그 선체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틀간 이제 그 잠수사들이 선체 주위에 예. 수색을 해서 첫날은 그 시신 선미 예. 쪽에서 구조를 해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창문 틀 사이에서 구조를 해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평론가께서 얘기했으면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지점서부터 130km 이상까지 분포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첫날은 3km에서 구조가 됐고 뭐 50km에서 구조가 되고 102km에서 구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50km에서도 구조가 됐고 선후미에서도 구조가 됐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 이미 벌써 첫날 실종된 분들은 100km 이상까지 갔다고 보고 지금 6째 되는데 어저께 50km에서 하고 선후미에서 하고 창틀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선내 안에 있는 실종자가 유실이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는데 창틀에 끼었다는 것은 지금 그 선내 안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5일부터 한 10일 내에 이제 자체 부력이 있어 뜨는데 예, 예. 그 시기가 요즘입니다. 예. 그러면은 선내 안에 그 유속이 없다고 해도 창문이 깨졌다든가 열어졌으면은 약간의 유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빠져나오다가 부피가 있으니까 걸려서 창문에 있지 않았나. 예. 그 아직까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몇 명이라는 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목격자들이 10명이라기도 하고 뭐 한두 명이라고도 하는데 벌써 2명이 그 선체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선내 안에서 유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헝가리 정부에서
자꾸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실망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치고 뭐 선체를 인양하자 예. 이런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물속 상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뭐 시계도 좀 완전하게 눈이 네, 보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 바닥 상태가 어떤가 궁금했는데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 진흙이나 모래가 아니라 어떤 구조물이 돌이죠? 예, 돌 네. 같은 구조물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그 구조물이 폭파돼 가지고 있었던 잔해가 있었나 바로 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필 그 위치죠. 왜냐하면 머르기 달이 바로 아래 지점이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있는 것은 새로운 달이고 과거부터 있었던 돌다리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무너졌는데 그 붕괴물들이 이제 이 수저에 예. 지금 이제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진흙탕이 아니고 돌바닥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구조물들, 뭐 철근 같은 게 엉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평평한 상태에 이제 배가 얹혀져 있다면 다소 진흙 뻘보다는 우리가 뻘의 위험성은 또 과거에 트라우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구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 당국에 그 엄정하게 금지한다. 이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은 유속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였고 시계는 제로였는데 시계가 다소 그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거고 어제 헝가리 잠수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60kg의 납을 예. 몸에 달고 들어가도 유속 때문에 밀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이유로 이 헝가리 당국은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우리 구조대는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이제 서로 이견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은 헝가리 당국의 이 조정 상태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가는데 지금은 이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루 이틀 정도라도 헝가리 당국에 그럼 우리 구조대만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선체 주변을 수색해 보겠다. 근데 그것 역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바닥에 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앞서서 좀 권해주셨던 그 유실망 설치나 혹은 구조막 설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역 같으면은 예. 그 강 바닥이 보통 이제 그 유속이 없으면 뻘로 돼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뻘은 다 씻겨져 나가고 보면은 그 층이 예.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뭐 거기서 나오신 그 실종자가 그 구조물들이 그 다리 교각 사이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이라든가 예. 떨어져서 수거를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걸릴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주위에 반경 한 뭐 100m 아니래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문제는 그 유속 때문에 그러면 어려우면 그 주일에도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예. 못하면 그 주일에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두 구는 일단 선체 주변이었고 나머지 네. 세 구는 좀 하루 쪽 그렇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132km까지도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곳이었는데 방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제 헬기로 그 강 하류를 쭉 따라가서 수색하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습니다. 늪도 있고요. 굉장히 우거진 것도 네, 있고요. 네, 네. 수색 범위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네.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중 말고요. 네. 물 위에서 볼 수 있는 상황. 수상과 강 기슭이 되겠죠. 그래서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날 사고 터진 날 다른 주제 때문에 왔다가 사고 특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류 넉넉한 이 길이의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오는 방법과 사고 지점부터 하류로 내려가는 방법인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경우 이제 군경이 동원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헝가리는 아마 인원 동원에는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구조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100km 이상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인접 국가에까지 이미 협조 요청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언 게이트까지도 한번 좀 철저하게 봐달라. 그럼 유속으로 보면은 유속대로 흘러갔다면 500km가 이미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흑해까지도 도달하는 거리가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있는 부유물들 그리고 유속의 변화 이러한 이제 뭐 유체역학적인 흐름 때문에 강기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가 초반에 짚었던 게 뭐냐 하면 주로 강을 흐르던 부유물들이 모이는 지역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교과서에서 배우면 델타 삼각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모래들이 모여지는 지역 또는 이제 부유물들이 모여지는 지역 그쪽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해야 한다라는 또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그것은 이제 구조 수색에 반영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범위는 이제 이 국경까지를 범주에 뒀을 때 정말 한 뭐 500km 내외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국경 내에서는요. 지금 데테러 청장 야노시 허이두 총장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 시민 신고로 발견한 시신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최초에. 그렇게 본다면 이 헝가리 국민들 이 어떤 좀 신고 정신 그리고 수색에 좀 민간 자원봉사도 동원돼야 되는 시점 이 정도 상황은 도달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상 수색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수중 수색을 할 때 지금 SSDS라는 표면 공기 공급식 잠수 장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이걸 보내와서 어제 현재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쓰여지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감압 체인버라는 것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지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스쿠버로 하다가 SSDS 지금 한 20일 최신형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표면 공급 잠수로서 그 바지선 위에서 잠수사하고의 그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통화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우회와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입니다. 예. 그 전에 그 헝가리 측에서도 우리 거는 또 거의 비슷한 17을 갖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번에 최신형 21을 갖고 갔는데 그 할 때도 세월호 할 때도 그걸로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감압 챔버 예. 챔버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공기의 압을 받아서 질소 마취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그걸 일명으로 한국말로 잠수병이라 그럽니다. 네. 오랜 시간을 네. 잠수하면 잠수병이 걸리면은 그런 챔버 안에서 물속과 똑같은 감압을 해서 이제 치료용 그 챔버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하는데 저기에는 아직까지 뭐 수심이 그래 깊지가 않으니까 예. 뭐 안 깊어도 대비는 해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이제 수중 수색도 하면서 인양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헝가리 당국이 굉장히 인양에 더 오히려 방점을 두는 네.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인양도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급한 건 혹시나 모를 희생자들의 어떤 또 추가의 어떤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데 오늘부터 인양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수중 수색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선체에 대한 또 주변 수색도 같이 하면서요. 네. 인양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며칠 걸리는 작업 아닌가요? 그거는 뭐 여건에 따라 다 틀리는데 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와주는 것이 수심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유속이다. 뭐 좀 잘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기가 보면은 어저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저 서해 목포 그때 그 유물할 때 그 예. 건전 그 유속과 그 흙탕물 똑같아요. 제가 그 유물 작업을 했습니다. 예. 신안 앞바다. 예. 그 유속과 거기에 흙탕물과 똑같거든요. 거기에서 유물을 다 올리고 선체 그 조각도 다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올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지금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일단 내일부터 하게 되면 오늘까지는 그 주위에 선체 그 수색을 할 겁니다. 할 것이고 또 내일부터 한다면은 오늘부터 그 선체가 지금 목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디다가 체인을 걸고 그런 주의를 이제 그 만약에 안 하면 땅을 파서라도 예. 또 물속에서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파갖고 체인만 걸면은 되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거느냐.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 잡는 거는 체인만 걸게 되면은 지금 옆으로 누워 있단 말입니다. 예. 체인만 걸게 되면 세울 수도 있고 그냥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현지에서 보고 실무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사실 헝가리 당국 측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인양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라서 네. 저희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유실 우려도 있고 또 파손 우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바람직할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뭐냐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난 것은 한국 정부와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헝가리 정부는 그런 그 인양 그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해상 사고를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정부의 그 말을 조금 인양하는 데에는 장비는 거기서 다 동원이 되더라도 예. 우리 정부와 의논을 해서 그 인양 문제는 우리가 경험이 많으니까 예. 우리한테 맡기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지금 유람선의 선체 무게는 한 50여 톤인데 53톤. 물을 먹게 되면 더 무겁죠.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드러낼 수 있는 크레인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크레인은 대기 중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그 사고 지점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길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천년 고도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르기다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강되어 온 도시이긴 하지만 예. 의외로 길이 넓거나 그렇게 이제 개방돼 있지 않고 돌문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 위에 올라가야 이 목표점과 균형을 잡아서 들어올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헝가리 당국의 엔지니어들이 하는 작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톤급 배가 물을 머금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까지를 우리가 견뎌야 될지 지지대를 어디에 놔야 될지 제일 걱정되는 건 이 배에 대해서 허블레아니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지만 너무 낡은 배예요. 지금 70년 아닙니까? 예. 엔진이 30년 된 150마력인데 선체 자체는 1949년 소련 건조된 배란 말이에요.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틸도 있겠지만 철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배가 목선이라면 그 부식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미 대테러 청장 이야기는 가운데가 파손될 위험성. 그렇다면 이제 밑에 지지대를 몇 개를 놓을 것이며 이 세월호에 비하면 난이도는 굉장히 이제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변수들을 고려하면 역시 보통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헝가리 당국이 책임을 지고 엔지니어 팀에서 우리 쪽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헝가리에서는 또 이 고위 관료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나리오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에는 단순화시키면 크레인이 이 배를 들어 올려서 무트로 옮겨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부에 혹여라도 있을 숫자도 명확하지 않은 실종자가 작업의 과정에서 유실될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아마 우리 구조팀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어서 그럼 인양의 일정과 시점 방법이 결정되면 그 주변에 유실 방지망을 어떻게 칠 것인지 혹은 배를 뭐 그물로 감을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목적 첫 번째는 배를 건지는 것보다 실종자를 최종적으로 수습하는 게 제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종자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발표는 모든 것이 확정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예. 이제부터 선체 인양에 이제 중점을 둘 것 같은데 올리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위험을 느끼는 것이 선체가 파손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70년이 됐다는 그 노후된 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릴 때 그 53톤의 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이 거기에 그 좀 안반층이니까 좀 덜한데 뻘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배에 그 무게가 되면 왜냐하면 뜰 때 그 힘이 굉장히 100톤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안반층이니까 좀 수월한 것 같은데 배가 파손이 돼서 그대로 올리느냐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올리게 되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건 현지에서 잠수사들이 이제 파악을 하겠죠. 예. 안 그러면은 만약 위험하다 했을 때는 배를 저 물속에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워서. 예. 바로 세워서 왜 연골이 있으니까 예. 우리 척추와 같은 그런 연골이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서 올리면은 무난한데 그건 이제 파손의 위험에서는 옆으로 누워 있게 되면은 예. 이제 연골의 힘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파손되지 않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물 같은 걸 이렇게 받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파손에 대비해서? 그물로서는 이제 되지는 않고 그물은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지 그 파손에 대해서 뭐 더 장력을 준다든가 예. 그거는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근데 어렵습니까? 저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예. 선체 인양하는 것은 그렇게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소나 등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저 머리끝 다리 아래 바로 있잖아요. 네, 직선거리가 한 40m 이야기가 나오던데 만약에 크레인이 저게 도착한다고 해서 크레인이 어디에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드러내야 될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과연 나올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크레인이 200톤 크레인이 오는데 예. 제일 이제 단점이 다리 밑이라는 것이 예. 그 크레인이 45도에서 뭐 10도에서 15도에서 45도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되면은 이 크레인 각도가 안 나와서 예. 그 자기의 그 무게를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 교각 바로 앞에 있다면은 크레인이 작은 각도가 나온다면은 별 무리가 없다고 예, 봅니다. 예. 근데 다리 그 가운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걸 보니까. 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법원에서 구속을 하면서도 보석 허가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도 여기에 있어서 뭐 항고를 항의를 했다고 했죠. 네.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감정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는 상당히 생각이 다르죠. 듭니다. 조건 우리는 뭐 보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이 보석의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그런데 이제 해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또 다반사인 경우들이 네. 있죠. 하지만 중범죄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유리 선장은 중범죄자죠. 이 정말 33명의 안타까운 네. 가족의 삶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재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망의 대상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이것은 인재라는 표현이 현지에서도 보도가 됐고 우리가 보기엔 명백한 인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고의적 범죄는 아닌 것이죠. 과실에 의한 것인데 부주의냐 태만이냐. 어쨌든 이게 44년 이 선원 경력을 가진 선장이 자기 과신을 했던 어떻든 그 주관적 동기와 상관없이 이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법적 처벌을 면키는 어렵겠죠. 현지에서는 뭐 이 변호사들이 헝가리 변호사들이 작게는 2년, 길게는 8년 정도를 본다. 우리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형량 예측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 범죄 행위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재판의 과정이 될 텐데 그전에 수사의 과정이고요. 헝가리 검찰은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경찰부터 100여 건의 자료들을 다 수집했다. 예. 목격자의 청취, 그 인근을 이제 왕래하던 유람선 선장들의 증언들, 그리고 교신 기록, CCTV 이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 저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정황은 배가 후진했다가 멈췄는데 불과 30초 만에 다시 가버렸다. 설명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설명을 뭐라 그랬냐면 뒤에 다른 큰 리버 크루즈가 오다 보니까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갔다. 무전기가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막아야죠. 지금 여긴 대형 사고가 났다.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러게요. 우리는 즉시 구조 작업에 들어갈 테니 내 뒤로는 배다 멈춰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뒤에 배랑 부딪힐 것 같아. 앞으로 전진. 그럼 이것은 뺑소니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부부장 검사 2명, 지금 주 오스트리아, 주 독일에 파견돼 있던 그래도 나름 이제 베테랑 검사들이 현재 간 것이 예. 사법 처리를 위한 조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 정말 그 응당의 벌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